사실 MBC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계속 밉상으로 본 거예요. 윤석열 사전에 언론의 자유는 삭제시켜버려요. 사실 삭제는 내가 전문인데 누가 해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해요. 아니, 예전에 이 여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 출마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사님,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제가 대통령 출마하면 딱 2표가 확정됐습니다. 여사님하고 저하고 김건희 여사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어요. 해야죠. 예.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좋아요를 안 넣을 수 있어요? 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참 답답하다, 깝깝하다, 이렇게 주위에 호소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이 혼돈의 시기에 꽉 막힌 머리와 가슴을 트여줄 명쾌, 상쾌, 통쾌한 한마디의 목마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박지원의 식탁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 우리 박지원 실장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 바쁜 와중에 또 본인의 이름을 단 유튜브 채널까지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판 게 아니고 메디치 미디어에서 이걸 시작해가지고 저는 업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분은 첫째, 김건희 여사.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세 번째,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아니, 어색하게 웃지 말고. 사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식탁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왜 박지원의 식탁인지 굉장히 궁금해들 하실 것 같거든요. 결국 먹방이죠. 올려놓고 네. 요리해가지고 먹어버리는 거야.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박지원의 식탁 이렇게 한 게 저희가 이제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음식이 나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그런 게 궁금한데 아마 그러면 우리 박지원 실장님이 알고 계신 여러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한국 정치에서 우리가 좀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식탁에서 박지원 정치 셰프가 설명해 주시는 또 그렇게 같이 먹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 박사님. 네. 예고편이 길면요. 안 돼. 알겠습니다. 저는 대변인만 해봤는데 요즘 대한민국은 본변인이 다 해버리니까 대변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본변인 입장에서 한번 식사를 하면서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처음 인사드리게 되는 박지원의 식탁에서 선정한 첫 번째 이슈는 요즘에 정말 핫한 이슈죠. 대통령과 언론에 대해서 좀 말씀해볼까 합니다. 그럼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은 빵점이지 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타이틀을 보면은 검사가 마음에 든 기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하는 범죄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도 보도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문제의 본질은 네.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의 스페인을 가실 때는 전용기에 안 태워야 될 사람을 태워가지고 문제가 됐고 이번에는 태워야 될 사람을 안 태워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네. 계속 발전해가지고 80여 명의 기자 중 2분만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것. 네. 이것은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자유, 공정과 상식 아니에요. 네. 윤석열 사전에 언론의 자유는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사실 삭제는 내가 전문인데. 이건 마치 초등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못하죠. 초등학교 우리 손자가 2학년인데 생일 파티하면 이제 며칠 전부터 다 친구들 초대하잖아요. 싸워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너는 오지 마. 그게 사실 MBC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취임해서 계속 밉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해서 대통령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MBC 보도국장은 빼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아니다 했는데 이제 이 XX 바이든 날리면
이걸 가지고 다른 언론도 다 보도했잖아요. 그런데 갔다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대통령도 인간이니까 화를 내요. 김대중 대통령도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듣고 있죠. 그래서 나와서 화내면 한 5분, 10분, 30분 하루면 다 또 한 번쯤에 풀리죠. 예. 또 자기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MBC한테 어떻게 이거 보도했냐 하는 공문을 청와 비서실에서 보냈을 때 제가 그랬어요. 대통령이 보내라고 했어도 대통령 실장이 홍보수석이 또는 정무수석이 보냈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안 보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은 진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MBC 태우지 말라 했어도 안 태우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가서 태워야 됩니다. 또 그걸 왜 전달합니까? 아, 대통령이 와서 뭐 이민국 직원입니까?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타는지 몰라. 네. 태워가지고 가서 MBC 기자 실었습니다. 그럼 내리라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판단할 만한 참모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을 용기 있게 할 만한 또 그런 사람도 없고 어떻게 대통령이 다 잘하냐고요. 어떻게 대통령 실장이 수석들이 다 잘하냐고요. 서로 이렇게 보충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언론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국민과 언론이 무서운 게 아니고 대통령만 무서워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이 검사만 하실 분이 검찰총장으로 끝냈으면 좋으실 분이 대통령 돼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다니까. 사실 대통령을 내가 했으면 훨씬 잘할 거예요. 아니, 예전에 이 여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 출마하라고 하셨잖아요. 박 실장이 꼭 대통령이 돼야 나라가 좋다. 대통령 되셔서 대통령처럼 서류를 넣어놓고 질문을 해라. 그래서 제가 여사님,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제가 대통령 출마하면 딱 2표가 확정됐습니다. 여사님하고 저하고 제 아내도 안 찍습니다. 아니래요. 찍는다고. 바이든하고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든이 재선 출마를 하면 제가 또 출마를 하려고 선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이재명 대표가 또 한다고 하니까 나는 10년 후 90세에 한번 차차기 대통령으로 출마하겠다. 그런다고 90세 못하냐? 마티르, 말레이시아 수상이죠? 그분도 이번에 출마했잖아요. 다 조사를 하고 계시군요. 난 누가 해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관이 이래서 되겠냐고요. 아니, 이번에 이제 전용기에 MBC 이제 태우지 마라 뭐 이제 이 사건이 막 이제 벌어지니까 과거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제 일화가 지금 다시 이렇게 떠올라서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2000년 그 6.15 남북 정상회담 때 이제 북측에서 조선일보하고 KBS는 안 왔으면 좋겠다. 네. 그랬죠.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게 정상회담이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 뭐 이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언론 자유를 지킬 수가 없다면 남북 정상회담 포기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까지 입장을 이렇게 강경하게 가져가셨다고. 제가 이제 6.15 남북 정상회담의 특사였고 네. 문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언론이 제 책임 아니에요. 그때 이제 KBS하고 조선일보가 항공사진을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 일이 움직일 것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책임 못 진다 하고 오지 마. 또 본래도 좀 북한에서 조선일보를 엄청나게 미워했어요. 네. 내가 가는데 우리 기자가 취재를 못하게 한다면 그 말이 되느냐. 태워라. 태워가지고 갔죠. 나도 노심 자서했어요. 사실. 네. 그런데 뭐 평양이 내리니까 김정일도 똑같더라고요. 누가 KBS 기자인지 뭐 조선일보 기자인지 모르는 그리고 거죠. 또 거기 가서도 이제 말썽이 생겨가지고
조선일보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 땅에 발을 못 들이게 한다. 또 발표를 했어요. 예. 거기 가서도. 예. 그래서 제가 그 6.15 두 달 후 8.15 때 예. 이제 평양을 가는 거예요. 가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잘 설득해서 조선일보 취재 불허 방침을 취소하라고 해라. 예. 가서 저하고 이제 3시간 반을 김정일 둘이 옆좌석에 제2인자 김용순 비서가 했는데 제가 그랬죠. 조선일보 취재를 불허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거다. 평양, 북한도 민주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한대요. 국호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어떻게 민주주의의 기본은 언론과 야당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김용순 비서가 위대한 장군님, 그때 몇백을 900 몇십 번을 중앙통신과 평양방송을 통해서 인민들한테 조선일보 취재를 불허한다고 했는데 네.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하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하는데도 절대 안 된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하라! 하고 화를 확 내니까 그러면 제가 조직에서 비판을 받고 자아 비판을 하고 출입시키겠습니다. 해가지고 출입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조선일보가 김대중 대통령을 얼마나 아프게 보도를 했어요. 굉장히 공격을 엄청나게 할 때가 그렇지만 아닙니까, 그것과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는 지켜줘야죠. 그 또 하나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확인을 해보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이 자기는 또 전혀 몰랐던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공사 구분이 전혀 안 되고 언론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 전혀 지금 뭔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 MBC 기자 때도 아주 민환 기자고 굉장히 배짱이 좋은데 지난번에 이 XX 날리면 발언 가지고 얼마나 혼났던지 모른 척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됐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제가 공보수석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모든 내용들을 말을 해줍니다. 그날 당일 해주면은 언론에 혹시 잘못되니까 2, 3일 후에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 참모를 믿고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마 저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완전히 왕따를 당해가지고 대통령의 신임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좀 두 분 사이를 좀 의심합니다. 그 대통령의 언행이라는 게 특히나 언론을 상대로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과연 나라가 지금 제대로 안 되죠. 운영되는가?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총재 때 이 노태우 대통령의 정무수석, 김중권 정무수석이 대통령 하사금 20억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께서 보냈습니다. 하니까 우리들한테 물었어요. 이걸 받아야 되느냐? 그때는 그런 정치 자금이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지금 현재 우리도 대통령 출마를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 하사금을 보낸 것을 안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을 수 있지 않냐. 받자. 네. 그래가지고 그때만 제가 중국 가시는데 수행하지 않고 박선숙 우리 부대변인이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뻥 터졌어요. 뻥 터지니까 내가 대변인인데 우리 받았다. 또 그때 당시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와 거의 동시에 김대중 총재님도 베이징에서 기자들한테 받았다. 저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물리적으로 저하고 조율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기자들한테. 김대중의 대변인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신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대변인 했어도 전속 취지라는 게 있습니까? 대통령이 만들면 그것이 뭐 법이지. 요즘은 뭐 법 잘 안 되면 시행령으로 해버리잖아요. 아, 저는 그래서 정말, 예. 그런 대통령과 같이 탄 기자는 1등석으로 여행을 하는 거고 예. 보통 기자들은 그냥 이코노믹 그 나머지 기자들은 아예 이제 불량 기자니까 하지도 못하고. 옛날 불량 선임은 차별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언론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가 국민 1호다. 대통령께서 매일 당신의 일하는 것이나 어떤 비전을 제시할 때 국민 모두에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만나서 500명을 설득할 수 있느냐. 그러나 기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은 수천만한테 전달되지 않느냐. 네. 제퍼슨 대통령은 언론이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 그랬어요. 대통령 당선되시기 전에도 그 지하 벙커라고 그게 뭐 도청을 피하기 위한 이제 그런 저기 지하 공간이 좀 따로 있어서 거기 출입할 수 있었던 기자들이 좀 따로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때는 이 기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또 중앙 기자들 뭐 이렇게 정해 있으니까 그 오셨다고 하면 또 부르기도 하고 예. 해서 거기에서 진지한 얘기를 듣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그러니까 기자가 국민이에요. 국민이 바라는 걸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민본 정치죠. 그래서 그런 때때로 기자들한테도 인심을 또는 정책을,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장소였다. 본인한테 우호적인 언론만 만나거나 뭐 거기만 그렇지는 하는 게 않죠. 아니고 당선된 후로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예. 만나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러나 발행인들 예. 이런 분들은 만나셨죠. 자꾸 하셨습니다마는 조선일보의 방일영 회장, 예. 이제 한겨레 권군술, 내 잊어먹은 나랑 나이도 같고 그분, 뭐 한국일보 박병윤 사장 이런 분들이 한 번씩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한 얘기를 예. 나누죠.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 유명한 예. 김대중 주필도 아. 예, 만나서 얘기하면은 예. 둘이 잘 싸워요. 그 후로 우리 한겨레 최양래 사장 같은 분은 사실 이제 김대중 주필한테도 조선일보 주필한테도 후보 때 그때도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인사를 폭넓게 쓰자 예. 해서 통일부총리로 입각을 하도록 은근히 한번 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주필이 벼락같이 화를 내면서 누구를 보고 그런 말씀하냐고. 그 나중에는 김대중 주필도 저한테 야단을 치고 대통령님도 야, 우리가 잘못 짚었다. 그러니까 인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이종찬 원장님은 미리 우리하고 조인을 해서 선거대책본부장을 하셨어요. 그분이 국정원장을 가시니까 비서실장만은 우리 동교동계 조승영 당시 헌법재판관을 추천을 했는데 김중건 노태우 대통령의 정무수석을 경북 울진 공화당 예. 출신을 하니까 우리가 벌떼같이 대통령한테 반대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비서실장과 국정원장 이 두 중요한 자리를 소위 적군한테 다 내주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지지층도 이거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우리가 통합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된다. 중앙정보부 출신 보수 극우 인사인 강인덕 중앙정보부 전 국장을 통일부 장관으로 네. 임명해가지고 그분의 입에서 햇볕 정책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보수의 상징인 김종필
총재, 박태준 총리도 찬성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인사를 한 거예요. 최근에 뭐 우리 정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김중건 비서실장 뭐 이런 인사는 정말 굉장히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 문재인 대통령도 저하고 얼마나 싸웠어요. 그런데 저를 국정원장으로 네. 발표를 하니까 이제 청와대 기자실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의 한 수다. 이런 인사를 윤석열 대통령도 해야 성공하지. 자기 아는 검사들만 데리고 하겠어요? 오직 하면은 지금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입니다만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야당을 잘 아는 사람도 없고 내부에 제갈량도 없고 네. 오직 검사 출신 몇 사람 가지고 하는데 이건 사고만 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그게 옳고 저 사람이 말하면 그 길로 가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 고집만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런데 빨리 고쳐야죠. 김건희 여사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어요. 해야죠. 예. 그걸 예. 안 하면은 좋아요. 구독자 수가 안 늘어요. 아니, 김건희 여사, 이번에, 지난번 나토 순방 때는 뭐, 민간인 태우고 갔다가 또 수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아세안 가서 캄보디아 가가지고, 이 정상 부인들 세션에 참여를 안 했어요. 공식 행사에. 그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예. 맨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했어요. 4가지를 건의한다. 네. 아무리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선거를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성공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이다. 대통령이 실패하면은 나라가 폭망하잖아요. 그렇죠. 김영삼. 네. 대통령이 성공하면은 나라가 살잖아요. 김대중.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인사를 잘하시라. 인사를. 네. 검찰공화국, 여성 차별하고 지역 차별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도어스태핑은 신선하지만은 대통령의 언어와 말씀은 정제되고 검토된 말씀을 해야지 실수하면 큰일이다. 세 번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부속실을 선거 때는 뭐 표받으려고 안 만든다고 했지만은 만들어라. 그래서 공적 관리를 해줘라. 그렇죠. 네 번째는 사정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라. 그리고 경제 살리는데 나가자. YS가 사정 잘해가지고 집권 초에 1년 정도 90% 이상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나 경제 폭망에서 IMF 외환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성공한 DJ의 길로 가야지 실패한 YS의 길로 가지 마라. 이번에 12.9 참사, 이태원 참사도 제2의 세월호 문제로 된다. 그러니까 실패한 박근혜의 길로 가지 말고 성공한 당신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 안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가셔서 공적인 일을 해야지 왜 사적인 일을 하냐고요. 그래서 그건 아주 잘못됐다. 이건 안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캄보디아에 계실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도 안 보이고 김건희 여사만 대서특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뉴스가 다 덮어버렸어요. 지금 네. 우리 국내에서도 보면은 때때로 김건희 여사가 그냥 클릭 수도 제일 많아요. 네. 그러면은 권력 소유일 1위가 확실하게 김건희 여사가 아니냐. 그게 조심하라고.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 배우자는 김건희 여사는 공적인 일을 해야지 사적인 일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농담에 자꾸 그 얘기 하잖아. 나는 사적 개념으로 살지 공적 개념으로 살지 않는다.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 개인 관계를 중시하는 것 같아. 네, 그러면 안 돼. 마인드는 없고요. 그러면 안 돼.
근데 그 공식 그 배우자들 일정에서 이제 빠진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그게 제일 큰 문제죠. 또 그런데 이제 거기 더 문제가 된 게 이번에 그 공개된 사진은 그냥 말 그대로 김건희 여사가 돋보이기 위한 그런 뭐 사진이 이렇게 공개가 되어서 더 좀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한다. 맨 먼저 얘기해 버렸더니 다 보도를 해가지고 아무튼 오드리 헵번 사진 밑에서 그 애를 보듬고 일반적인 사진 같으면은 그 애를 바라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선을 오드리 헵번 같이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 저건 코스프레다. 민소매 옷 다 입어요. 그것도 재키 케네디가 처음 입고 나타났는데 그런 코스프레 아니냐. 제발 그런 왕비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용어를요, 나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건 언론에 안 났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이 그래도 국모 아니냐. 아니, 대한민국에 국모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지. 그래서 나는 진짜 김건희 여사가 공적으로 그렇게 세련돼야지. 사적으로. 그것도 영부인도 반드시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해야지. 그렇습니다. 네. 전속 사진사가 찍어서 좋은 사진만 내주고. 그게 좋은 사진 아니에요. 좋은 사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비난받잖아요. 그렇죠. 아무 도움이 그리고 안 되는 사진이죠. 대통령처럼 똑같이 바이든 일본 수상은 다 기자들 질문도 하고 다 했는데 그것도 네.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만나면서 비행기에서도 또 두 기자하고 그래버리고 네. 그러니까 하는데 똑같이 김건희 여사도 부부 일심 동체라 그래서 몰라도 그렇게 하니까 지금 비난받잖아. 이번에 순방 다녀온 기자들은 전용기 탔던 기자들은 1,000만 원씩 내고 그렇게 가서 취재도 못하고 정말 답답하고 아마 할 말들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향신문 예, 한겨레 기자가 자기들 혼자 이렇게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예. 고생 죽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 기사를 다 보고 굉장히 공분을 느꼈을 거다. 그러니까 안 따라가고 혼자 다닌 것이 훨씬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역으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좀 방송하면은 예. 어떤 유튜브에 올라가지고 매불쇼 같은 거 엄청나게 막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디든지 MBC, KBS 뭐 다. 오늘 이것도 많이 보리라고 봐요. 그러면 박지원이 인기 있어서 그런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나는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밉상으로 보였으면은 박지원이 얘기하는 것을 차라리 아까 뭐 처음에 시작하면서 답답한 시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 되시지. 이유 여사님은요, 예전에 야당의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 많이 보셨죠. 아, 그렇죠. 예. 그런 얘기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뭐, 영남에서도 김대중, 네. 뭐, 이렇게 부르지만은 이효라고 안 부른다. 이효 여사님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네, 네. 진짜 존경을 받았죠. 대통령 부인의 역할은 바로 그런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참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네. 영부인이 문제고, 형제들이 문제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처럼 대통령 될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와이프도 없고, 형제도 다 가시고.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니까 왜 웃어요? 맞습니다. 꼭 출마하실 거죠? 장모님도 없고. 아유, 참.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실장님은 이 수첩에다가 거의 모든 이 정보와 기록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옛날에 의원들이 이거 박지원 실장님 수첩만 가지고 가면 아마 뭐 그 안에 다 모든 게 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검찰에 한번 갔다 온 수첩이죠, 이거. 검찰이 읽어보고 자기들 욕한 것만 써놨으니까 없을 거예요.
이 수첩에도 아마 실장님의 해안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정보와 함께 이런 생각하는데 매해 저희가 경험과 그 지혜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려고 합니다. 아니요. 제가 뭐 배우고 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렇지만은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이 국민 상식입니다. 정치는 상식이지 네. 그 이상의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방송인 김재동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재동한테 배워서 이걸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당선됐으면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 모아주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정신이다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식이다. 거기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되게 하자는 거지. 대통령과 언론 불가분의 관계죠. 정치인과 언론도 불가분의 관계인데 대통령의 언론관 갖춰야 될 제1덕목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글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 이론은 기자다. 그래서 그 자유, 네. 공정과 상식 이런 것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요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이번에 그 문제가 된 기자 2명만 따로 부른 대통령. 이 제목의 지금 이제 기사들에 우리 박지원 실장님이 한 줄로 촌철살인으로 댓글을 남기신다면 어떻게 남기실지. 언론 탄압한 정권이나 대통령이 성공한 적 없다. 탄압의 한 면으로 차별도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거의 뭐 시공을 넘나들면서 오늘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첫 유튜브, 박지원 실장님의 이름을 걸고 시작한 첫 유튜브 방송 어떠셨어요? 우리 시청자들이 네. 요즘은 구독도 네. 옛날에는 막 뭐 아이디 넣고 복잡했잖아요. 그 구독 거기 탁 눌러보면 구독 중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누르기만 하면 되죠. 신청하고. 네.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좋아요를 안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메디치 미디어 TV가 예. 성공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앞으로 유익하고 재미있고 솔직한 그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지원 실장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이 식탁에서 많이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더 기대하게 되는 첫 시간이었고요. 식탁에 좀 맛있는 걸 놔둬야지. 여기 맛있는 거 이제 드시면서. 먹으면 살찌는 것만 놔둬. 그래서 사실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람 이야기, 때로는 음식 이야기까지 저희가 이 식탁에 잘 차려놓고 맛있게, 멋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뭐 어떤 제약도 없고요. 검열도 안 합니다. 잘 아시죠? 편안하고 정말 그런 즐거운 솔직한 자리 앞으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박지원의 식탁에서 편안하게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